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난 너를 처음 본 순간 두 눈이 멀고 말았네. 달콤한 그 향기까지 맛성의 매력 부드러운 너의 살결은 우윳빛 눈이 부시고 참을 수 없는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지.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자꾸만 숨이 너무 막혀서 너에게 다가가는데. 한국 사회를 생생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자, 지금 오늘 특별한 노래로 생생초대석을 열었는데요. 지금 흐르는 곡이요, 장미여관이 부른 마성의 치킨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생생 퀴즈의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 종류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중간중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연휴라서 아마 오늘 치킨 시켜 드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방송 들으시면 그냥 치킨을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드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아닌 생생경제에서 나누는 치킨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치킨전의 저자, 농촌농업사회학자이신 정은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작가님은 치킨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돼지고기 때문에 좀 바쁘시죠? 예, 사실 제가 바빠서 좋을 일이 없거든요. 계란, 닭, 돼지한테 문제가 생기면 좀 많이 저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네요. 네. 그 돼지고기 요즘에 돼지열병 때문에 살처분 네.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 인터뷰 바쁘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 주제로 저희가 다음에 모시기로 하고, 오늘은 좀 치킨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양계장 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고 싶을 정도로 시집을 가고 싶었을 정도로, 얘기 잘 들어야지. 지금은 아닙니다. 시집 갔으니까. 시집을 가고 싶었을 정도로 치킨을 좋아합니다. 아, 예. 좋아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아주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신데요. 네. 그럼 대한민국 치킨전의 저자인 우리 작가님 치킨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 키우는 청소년 학부모인데, 네. 예, 치킨 없이 걔네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치킨이 가장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기 편한 식재료거든요. 누구나 치킨에 대해서는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대학생들한테 어떤 농업 문제, 자영업 문제 얘기할 때 너무 정색하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치킨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택한 소재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제가 앞서 소개할 때 오늘 치킨 시켜 먹는 분들은 치킨을 먹으면서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드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죠. 이 치킨이 한국인에게 게 소울푸드예요. 네. 그렇죠? 정은정 작가에게 치킨의 의미는 뭡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80년대, 90년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면은 이 치킨 먹는 날은 좀 좋은 날이죠. 생일이거나 운동회거나 소풍. 슬픈 날은 치킨을 안 먹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혹은 공부를 잘해서 그런 날은 너무 없었지만, 그리고 친밀한 사람들하고만 먹을 수 있잖아요. 왜 이게 맨손으로 먹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사람 앞에서, 특히 시부모님 앞에서 먹기가 좀 예. 그래서 좀 친한 사람들과 좋은 날. 요즘은 끼니로도 많이 먹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즐기고 싶은 날 먹는 네. 치킨이고, 결정적으로 그 정도 가격에 4인 가족들이 만족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네. 네. 손가락에 양념 묻으면 쪽쪽 빨아먹어야 네, 되고. 그렇죠. 그렇죠. 포크는 좀 모양이 포크로 빠지죠. 치킨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치킨 의미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정은정 작가나 저나 밖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고, 이 농촌농업사회학자에게 치킨은 조금 더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축산업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양계업이고요. 지금은 완벽하게 기업 계열화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편으로는 농산물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업의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닭값은 굉장히 싼데
왜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 먹지? 이런 의문이 많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농민들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농민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 육계회사의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아리하고 사료를 받아서 대신 한 달 정도만 길러서 받는 사육 수수료인데 그 가격이 좀 워낙 적어서 네. 한 400원이 채 안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문제는 뒤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네. 짚어보기로 하고요. 치킨, 우리 지금까지 서민의 음식, 우리의 추억의 음식 했는데 치킨이 결국 기업의 생산품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치킨이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치킨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변화, 거기다 네. 트렌드 변화까지 담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깨달았어요. 심지어 치킨 지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치킨 지수가 행복 지수 하고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치킨에 대한 워딩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킨 먹는 날은 그래도 기분 좋은 날, 또 지금 야구 플레이오프 시즌이다 보니까 뭐 자기가 응원하는 팀 이렇게 응원하면서 즐길 수 있어서 좋은 음식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오늘 고등학생들 이제 시험 끝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치킨 한 마리씩 시켜 그렇죠. 먹죠. 네. 맞아요. 행복을 조금 더 배가하는 그런 음식인데 치킨이 반영한 트렌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저 때문에만 해도 후라이드 치킨, 그다음에 양념치킨 네. 이렇게만 있었는데 요즘에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것도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죠, 치킨이. 네, 유행이 굉장히 빠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후라이드 치킨, 그러니까 프라이드는 아니고요. 후라이드 치킨의 기본에다가 네. 이제 다양한 소스를 넣는데 뭐 과일 맛을 내는 소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파우더를 입혀서 그리고 치즈가루를 입힌다거나. 근데 최근에는 이제 탕수육처럼 해서 제가 청포도 치킨까지도 보았습니다. 청포도 치킨이요? 네, 소스에 청포도를 요새 샤인머스켓이라고 그 네. 청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탕수육 소스처럼 붓더라고요. 근데 유행이 늘 짧아요. 그래서 뭐 양파 치킨 같은 거 기억나시죠? 흑임자 치킨 등등등 해서 유행은 빠르지만 결국은 반반 무만위로 돌아가는 게 충성도가 높죠. 네. 결국은 반반, 후라이드 반, 그다음에 양념 반. 그리고 이게 무만이. 지금 무만이.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치킨을 보내주고 계세요. 사마나 사구님은 일요일에 극한 직업에 나온 수원 왕갈비 통닭 먹고 왔다고. 사람들 엄청 많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왕갈비집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원래 수원이 통닭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원래. 그래서 네.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이 돼버렸죠. 네. 9246님은 누룽지 통닭구이 너무 맛있어요. 내일 먹으러 갈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9800님은 제가 좋아하는 치킨은 안동중앙시장에만 있는 마늘통닭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있나요? 취재 과정에서. 취재 과정에서. 네네. 이런 취재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이게 또 일이 되다 보니까 거의 전 브랜드를 다 먹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좀 맛만 봐도 좀 구별 가능할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치킨 맛있는 얘기만 하고 오늘 끝나면 인터뷰가 작가님을 모신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치킨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거리들을 한번 나눠보죠. 한국 사람의 태반은 퇴사하고 네. 가게를 낼 때 카페 아니면 치킨집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치킨집의 포화 상태가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게 실제로 뭐 이렇게 외식산업연구원이나 뭐 이렇게 KB금융그룹 이런 데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공식적으로는 한 4만 곳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점이 한 2만 5천 곳쯤 되거든요. 하지만 편의점 치킨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호프집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도 치킨을 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고 5만 곳 정도로 봐요. 5만 곳에서 많게는 6만 곳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인구 1,000명당 한 개 정도의 치킨점이 있고 한 4만 2천 곳 정도의 편의점이 있으니까 이 시장 자체가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 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도 왜 치킨집 창업을 선호할까요? 적은 자본이 일단 적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 부족할 때 결국에는 이렇게 치킨 프랜차이즈를 두드리게 되거든요. 모든 외식업 프랜차이즈들이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좀 충분한 자본이 있고, 혹은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다라면 자기 브랜드를 걸고, 그렇죠. 자기 기술을 걸고 하겠지만, 그러기가 힘들 때 이게 딱 시스템이 짜여져 있거든요. 가져다 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물론 각자 이렇게 좀 노하우들은 다르시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독 좀 프랜차이즈들이 많고, 슬픈 거는 1997년 이제 IMF 사태,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때 노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길 밖으로 네. 퇴직금을 받고 나와서 이제 소자본으로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게 닭집이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배달시장하고 같이 팽창을 하죠. 왜냐하면 함께. 자본이 적다 보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네.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자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배달시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보면 배달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자본이니까 사장님이 튀김도 그러니까 치킨도 튀기고 사모님은 튀기고 사장님 배달 배달 가고 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아들 딸들 나와서 도와주고 그런데 이렇게, 남는 건 별로 없고.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자본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본과 기술이 있다고 해도 본인의 브랜드를 내도 유명 기업의 치킨을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지도라는 것 때문에 프랜차이즈에 진입을 할 때 뭐냐면 개인 브랜드가 이렇게 인지시키는데 너무 한참 걸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치킨 CF를 많이 보고 순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의 PPL도 많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연인들끼리 치킨 뜯는 거 보면 바로 시키는데 그렇다 보니까 초기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도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랜차이즈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치킨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조금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노하우라든지 팁이라든지? 제가 이 책을 썼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한국에서 너무 자영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 구조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의 진입은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 저는 연구자로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연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기존의 어떤 영업을 하시던 분들도 신규 진입이 되다 보면은 또 경쟁이 심해져서 네. 서로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도 계속 창업이나 혹은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열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전체 자영업 중에서 20% 이상이 외식업이거든요. 그 시장에 진입하는 거는 권유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작가님께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여쭤봤더니 안 하는 게 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취재 과정들을 좀 많이 겪었죠. 제가 프랜차이즈 설명회도 많이 가고 또 일부러 이렇게 창업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가서 좀 튀기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 치킨집 사장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럼 그 쉬운 일이 아닌 이유를 조금 우리가 이야기해보면요. 이 치킨집에서 왜 수익률이 안 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고정 비용이 생각보다 큰 업종입니다. 자기가 가격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닭값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계 기업에서 선취해서 먼저 이렇게 떼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겐 한 400원 정도 내에 이제 그 정도 돈밖에 안 남고. 근데 막상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거쳐서 염지라 그래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양념이 돼갖고 오는데 그럴 때는 5,000원이 훌쩍 넘거든요. 그냥 닭에다 양념을 해서 5,000원 일단 붙어요. 5,000원 붙고 그리고 식용유가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원가를 차지를 해요. 네. 그리고 우리 그 귀찮은 재활용하기도 힘든 그 박스가 한 4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달 원가가 한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임차비 빠지고 뭐 광열비 빠지고 이러면 한 마리 팔아서 2,000원 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군요.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저는 닭만 있으면 된다고 닭하고 기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치킨집 하는 분들은 일단 고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에 쥐는 돈이 없다는 가장 아주 원초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갑질. 네. 그 본사의 갑질. 저희 생생경제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요. 근데 정부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 그때 호시비법도 있었고. 네. 미스터 피자 사례도 있었고. 많이 애쓰는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습니까? 공정거래법에서 여러 장치는 있는데요. 일단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폐업 지원금까지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고도 있고 네. 이제 이렇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것들도 있는데요. 이 60만 종사자가 외식업에 다 있고 60만 종사자라고 보면 안 되는 게 가족들이 또 같이 얽혀 있잖아요. 거의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자영업의 비율이 이미 딱 고정적으로 너무 높은 나라에서 그런 뭐 작은 정책들이 사실은 잘 드라이브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정치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 뭐 청년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은 기존의 또 업주들도 굉장히 큰 압박을 받거든요. 네. 예. 뭐 기승전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정치인들 요즘 좀 화가 많이 나는데 네. 제가 정말 양계장 하는 사람한테 시집까지 갈 생각 정도 할 정도로 치킨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 치킨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속상하네요. 네, 그렇죠. 네, 소비자인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치킨을 정말 튀기고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관련 법들이 그럼요. 보호할 네. 수 있는 법들이 없다면은. 요즘의 치킨이 지금 이 책은 2014년도에 네. 쓰셨고 이때도 물론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동자들이 많았고 활성화됐지만 요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잖아요. 네. 아, 이 상생 방안은 없습니까? 배달,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라고 하죠. 예. 플랫폼 사업자들과 우리 치킨 점주들 간에. 지금 뭐 2014년에 대한민국 치킨전 썼을 때 이제 사용 비율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네. 현재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다 사용 경험이 있고요. 무려 3조 원대 시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 플랫폼 시장들이 좀 확장이 될 경우에는 네. 실제로 튀기는 자의 몫이 얼마인가? 라고 보면 사실은 비용 발생인 거죠. 중간에 배달앱 관련한 어떤 수수료 문제가 많이 문제가 돼서 무료로 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상단에 노출을 하려다 보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난 안 할 거야라고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에 다 익숙해지고 이 플랫폼에 다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점주들에게는 이것마저도 고정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생 방안이 있긴 있습니까?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이 늘 많은데요. 네. 일단 임대차 문제가 좀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제일 해결 안 되는 게 부동산 문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말 좀 이렇게 여야 따로 할 거 없이 특히 이렇게 이것도 정치인들이 해결해줘야 되는데. 좀 임차인들의 어떤 권리 보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육개기업 본사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선취 독점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법 만드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시고 정치인들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임대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치킨집 분들만의 얘기겠어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킨업을 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네. 이 문제는 우리 치킨 종사자들에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겠네요. 네, 뭐 치킨은 하나의 상징이고 뭐 피자라고 안 그러고 카페라고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서민들의 그래서, 예, 그렇죠. 결국에는 뭐 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물론 뭐 업주들도 열심히 깨끗하게 맛있게 이렇게 네.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예, 구조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은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치킨 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결국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치킨을 시켜 먹는 소비자들이 좀 유념해야 될 게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치킨 배달 늦게 온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네. 마세요라든지 뭐 있을까요? 의외로 배달맨이라고 그러죠.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 되게 심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심지어 제가 취재하는 것 중에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손에 쥐어준다거나. 그래서 어머.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가장 낮은 그러니까 처음 진입하는 젊은 아르바이트처럼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가급적이면 단골집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시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단골집에 직접 전화를 해라. 네. 무도 많이 시키지 말라고 이 책에 나오던데 무 네. 많이 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무도 한 개에 400원에서 500원입니다. 예, 저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빼주세요도 하고, 예, 젓가락도 빼주세요. 그리고 휴지도 빼주세요 하는데, 네. 예, 그래서 그게 다 점주들에게는 예, 고정 비용이고 또 우리에게는 잘못하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늘 반갑게 받고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 해주는 것 정도는 우리 소비자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치킨전의 저자, 농촌 농업 사회학자 정은정 작가와 함께 시민의, 서민의 대표하는 음식 치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6623님이 치킨 한 마리에 2,000원 남짓 않는다는 얘기 들으니 치킨 먹으면서 목매일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는 치킨집 사장님의 주름진 부부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프네요. 아유, 따뜻하셔라. 감사합니다. 파라다공유님, 김혜민 PD님, 저는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튀기진 않고요. 집에서 쉽게 해줄 수 있는 양념치킨 만들어 먹였던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아이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그 방법을 안내해 주셨어요. 저도 오늘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치킨집 분들 치킨 팔아드려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은 아토피 없으니까 그러면은 치킨을 좀 팔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8852님 치킨에 파채 듬뿍 얹어 먹는 거 저 좋아요. 한참 유행했는데 요즘 하는 데가 없네요. 3607님 저는 집에서 치킨 튀겨 먹어요. 닭봉 사다가 우유에 담갔다가 카레가루와 튀김가루 묻혀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하셨고요. 6524님은 치킨 먹고 입가심으로 사이다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7984님 저는 오븐 치킨으로 다이어트 합니다 하셨는데 7984님 안 될 겁니다. 다이어트 오븐 치킨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치킨 이야기하니까 꼭 함께 치킨 먹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쉬고 목요일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